(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를 맞아 각종 특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새해 달라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알아봤습니다.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평창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최고 부주의로 인한 인재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동해안도 해수면 상승이 우려됩니다. 3일까지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4년 원주시가 수건 사업 해결에 나섭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째를 맞는데요.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해 우리 지역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엔 각종 특례가 주어집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올 6월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에는 산림과 환경, 국방과 농업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4대 규제 분야에 대한 특례 조항이 담겼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권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등이 중앙정부에서 도지사에게 넘어왔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원자치도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특별자치도 이런 것은 지난해가 어떤 그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거기서 수확을 얻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제도 많이 풀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각종 복지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 4세까지 월 50만 원씩 지급되던 육아 기본수당은 올해부터 5세로 지원 연령이 확대됩니다. 춘천 등 3개 시군에서만 시행됐던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원주와 강릉 등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가격 업소 지정 규모도 늘고 지원금도 최대 3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자치도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농업인 수당의 경우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를 각각 1월과 3월로 앞당겨 농민들의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새해 첫날 5명의 부상자를 낸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인재라며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가스 충전소 주변 접근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고 현장 곳곳을 분주히 살핍니다. 새해 첫날 5명의 부상자를 낸 평창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일 오전 11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기관은 가스가 새어나온 원인과 가스 누출 뒤 화재로 이어진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가스 충전소 화재 당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나면서 주변 건물들의 유리창이 떨어지거나 이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스 폭발이 일어난 건 지난 1일 밤 9시 3분, 이보다 20분 앞선 저녁 8시 40분쯤 가스 충전소 주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하는 사이 이미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해 충전소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 2명 등 3명은 치료 후 귀가한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당시 충전소에서 보관 탱크에 저장 중인 가스를 운반 차량으로 옮기는 중이었다며 가스 취급 부주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거의 인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또 그 나왔으면 빨리 조치를 좀 했어야지. 부상자 외에도 주민 18명이 화재로 갈 곳을 잃어 마을회관에 대피해 있거나 친척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났다고 해서 왔어요. 오니까 막 집이 아주 그냥 빨갛게 불이 하늘에 아주 그냥 치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하죠. 강원도와 평창군은 이재민들의 안전과 화재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응급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날 유상범 국회의원도 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이재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 1일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강원 동해안까지 지진 해일이 도달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일이 최대 24시간 넘게 이어질 수 있어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여전히 경계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은 지진 해일 발생에 대비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해안가의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오는 3일까지 동해안에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와 동해안 지자체, 해경 등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일본 도야마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이 넘는 지진으로 동해안 지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1일 밤사이 해수면이 80cm 넘게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2일 오전부터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 이번 지진 여파와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김명수 지진 전문 분석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1일 일본의 지진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그 발생 위치가 도야마현, 도야마 북쪽 90km 해안에서 발생했는데요. 깊이는 약 20km 내로 얕고요. 규모는 최초 7.4로 발표했다가 약 30분 후에 일본 기상청에서 7.6으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해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제 지금 묵호 같은 경우 18시 06분경에는 한 67cm였는데요. 20시 35분경에 최대 85c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후포 같은 경우는 20시 42분경에 66cm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50cm 미만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여진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데요. 앞으로 추가 지진 여부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상 지진 예지라는 거는 사실상 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과거에 7점대 지진이 나고 더 큰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더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은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24시간 항상 전 세계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서 추가적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 해일이 국내 동해에 도착을 한다고 치면은 기상청에서 사전에 미리 지진 해일 주의보나 지진 해일 경보를 발령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듣고 있다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상청 김명수 지진 전문 분석관이었습니다. 지난해 원주는 오랜 수건 사업들이 줄줄이 해결되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공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교통 인프라는 물론 기업 유치까지 원주시의 변화를 박건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원주시는 불온 일반 산업단지 착공, 여주 원주 간 복선전철 건설과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확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의 성과도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과 원주 교도소 이전 등도 확정됐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원주시는 일찌감치 6,8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원주시의 수건 사업들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한 해였다고 보면 올해는 이들 사업들에 대한 변화가 눈에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 사업이 착공됩니다. 이를 위해 4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공사에 들어갑니다. 또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설계 중인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센터가 지정면 기업도시 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3월 착공합니다. 특히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예산 30억 원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적인 그런 생활 SOC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또 역시 아주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 현안들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게 되는 KSPO 스포츠 가치센터가 기본 조사 설계를 위한 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다양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꼼꼼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동해시가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2,400여 건으로 2억 5천만 원을 모금해 당초 목표인 2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답례품도 2,000건 가까이 지급됐으며 수산물 세트와 동해페이, 한우 순으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의 오랜 수건 사업인 평창 작은 영화관이 건립됩니다. 작은 영화관은 평창읍 중리 173번지 일대에 지상 2층 규모로 2개의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도비 38억 3천만 원을 포함해 5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또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고 저희 가족 모두 24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게 새해를 지내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는 해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은 해가 보여서 그 해의 기운을 받아서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에 우리 아들, 딸을 사업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해 꼭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2024년도에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행복하고 또 더 건강하고 또 돈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2024년 정동진에서 일출을 촬영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